렌더링을 하면 그냥 일단 간단하게 정도로 세팅을 했어요. 왜 안 되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돌려서 간단하게 해줄 거고요. 렌더 걸면 일단 조금 인바에서 또 중요한 게 사실 이거는 나중에 뭐 그거 하면서 얘기도 할 건데 인바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아무래도 큰 환경을 하다 보니까 패턴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패턴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리핏 반복되어 보이는 현상들이 되게 눈에 거슬리게 보여요. 누가 봐도 얘는 지금 똑같은 거 복사해서 썼구나. 자연스럽지 않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왜냐면 이 모든 걸 텍스처링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핏을 아무래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깨주는 게 사실 인바에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 자연스러운 거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이미지 자체를 만들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늘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이걸 봤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색해라는 느낌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CG 할 때. 뭔가 콕 집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맞아요. 뭔가 굉장히 어색한 그런 느낌. 그렇죠. 그게 진짜 되게 어려워요. 되게 너무 싫고 사실은 이게 사실 일반인뿐만 아니라 CG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되게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해라는 기분들을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 깨주는 게 인바에서는 더더욱 큰 업무 중 하나예요. 왜냐면 워낙 이 씬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건물도 사실 여러 채로 돌려 쓰거든요. 사실 만약에 도시 서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서울의 건물들은 사실 그냥 모든 건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건물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다 만들려면 모델링부터 6대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복사해서 붙이는데 그랬을 때 우리 눈에 사실 크게 패턴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뭐 텍스처 처리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위치를 조금 바꾼다던가 스케일을 바꾼다던가 그러면 다른 것들을 뭐 간판 같은 걸 더 씌워서 이제 좀 다르게 보이게 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이제 패턴을 어떻게 안 보이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대충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되게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세팅. 너무 네? 패턴 같아요. 그건 안 돼. 잠깐만. 어셋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놈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마시는 그 전에 잠깐만. 풀들을 심을 건데 풀은 이게 플랜트에 있는 베이스 요 풀 정도만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개를 준비를 했었는데 얘를 다 하기에는 조금 무거울 것 같아서 요거 하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하나처럼 보이는데 안에 여러 개의 세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베리에이션 된 애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어서 얘로 하나만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마시로 가보도록 하죠. 사실 지금 세팅한 애들은 지금 렌더가 오래 걸려서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프랍이라고 적어서 그룹을 지어 놓을게요. 프랍 사실 저 지금 네이밍이 살짝 조금 정리는 되어 있는데 많이 정리되어 있는 편은 아니에요. 네이밍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작업자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신입분들은 네이밍 하시는 이런 버릇들이 조금 중요해요. 뭐 지금은 개인 작업
뭐 하여튼 이거 방송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정리를 했는데 회사에 가시면 회사마다 정해진 내규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작업할 때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해서 요거 정리를 네이밍, 폴더 그리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fx 탭으로 가시면 여기 마시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마시에서 이 네트워크를 하나 열어놓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마시라는 툴은 이제 모션 그래픽을 위한 툴이에요. 모션 그래픽을 위한 툴이고요. 그래서 뭐 모션 쓰시는 분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VLA를 안 쓰면 스캐터 기능이 따로 없어서 여기 있는 스캐터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에디터 먼저 하나. 근데 옵션 중에 여기서도 인스턴스가 있어요. 메시가 있고 인스턴스가 있는데 그냥 일반 메시 같은 경우에는 메시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또 스탠드인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로 아니면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인스턴스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는 요거는 제가 따로 그걸 꾸어온 게 아니라서 그대로 노력하죠. 그러면 어플라이 해주시면 원본은 이렇게 하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나란하게 똑같은 하나의 풀들로 나란하게 생성이 됐어요. 일단 끄고 에디터를 열어보도록 하죠. 에디터가 안 나와서 당황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마시 에디터라는 게 있고요. 요것 있는 것들은 제가 혹시 몰라서 이거 한 씬을 가지고 왔어요. 하다가 뻗을까봐 잠깐 저장 한번 하고 요 만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잡았던 오리지널 메시들은 하이드가 되고요. 이제 하이드가 되고 마시 인스턴서와 마시라는 노드 두 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얘랑 얘는 이제 마시에 있는 기능들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노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인스턴스는 여기 들어온 지오메트리들을 이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또 안 보이지? 잠시만요. 여기 원래 인클루드 파일이라고 해서 금방 했던 파일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안 보여서 이거 잠깐 에러인 것 같은데 또 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시면 좀 꺼놓고 이렇게 일단 나란하게 됐어요. 얘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포인트 5개가 생성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뭐 10개 하면 10개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리니어라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모션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겠죠. 뭐 늘릴수록 생성이 되고요. 여기 있는 옵션들로 뭐 길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리니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메시를 사용을 할 거예요. 메시를 눌러주시면 메서드 방식이 스캐터라는 모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스캐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캐터를 쓰시면 되고요. 스캐터라는 기능이 흩뿌려주다 뜻이 그랬었나 그런 기능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여기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프로그램에서 스캐터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풋 메시라고 있어요. 이게 땅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만든 우리의 그라운드를 넣어줄 거예요. 잡고 미들 클릭으로 들고 드랍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아까 리니어로 일자로 되어 있던 애들이 지금 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20개가 자동으로 알아서 펴졌어요. 뭐 개수를 늘리면 더 늘어나겠죠. 500까지 한번 늘려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뿌려졌어요. 이게 이제 환경 세팅하는 상태의 시작이고요. 얘를 갖다가 일단은 calculate 로테이션이 있는데 얘는 나중에 마시에 랜덤 값을 주는 노드가 있기 때문에 얘를 끄고 그 노드로 조절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꺼주면 지금 얘가 켜져 있을 때와 다른 점은 켜져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 자동으로 로테이션 값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 일단 한 방향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하나에 아까 5개의 그 풀을 잡고 마시를 해서 인스턴스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풀 하나만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5개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걸 해줘야 돼요. 그거는 마시 여기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뭐 아웃라인에서 얘를 클릭하셔도 돼요. 마시에서 ID라고 있어요. ID를 선택해서 add node 해주시면 이렇게 마치 탭에 ID가 생기면서 지금 보시면 바뀐 게 느껴지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그 다양한 종류로 아까 잡았던 5개의 종류로 변환이 됐어요. 요거는 이것도 랜덤으로 눌러주시면 랜덤 카운트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ID 카운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5개만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줄일수록 아까 5개에서 하나만 나오게 돼요. 1번 뭐 이 2개를 하면 이제 하나 2개를 사용하는 거고요. 5개를 하면 우리가 아까 잡았던 5개의 전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랜덤 시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랜덤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생성된 포인트 이제 이 스캐터가 생성된 포인트는 똑같지만 이제 랜덤 값을 바꾸면서 시드 값을 바꾸면서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가 뭐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랜덤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한 원하는 모양이 아니다 싶을 때 얘를 바꿔보면서 조금 원하는 모양을 잡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그렇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밑에 쪽 부분들은 크게 뭐 확인할 게 없고 그러면 아이디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형태가 지금 사실 다들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1에서 5개를 스캐터로 뿌렸지만 1에서 5개의 형태가 그냥 똑같이 분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테이션도 베리에이션이 되어져 있지 않고 스케일도 베리에이션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케일, 로테이션, 베리에이션을 줄 거예요. 똑같이 마시 노드 잡고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또다시 노드를 클릭해서 add 노드 해주시면 이게 또 하나가 생겼는데 요 마시 에디터 창이 이제 잘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껐다가 다시 에디터 창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로테이션 랜덤이라는 노드를 생성했을 때 포지션 값이 틀어져 있어요. 1, 1, 1, 1이라고 포지션 값이 틀어져 있는데 얘들은 해보시면 얘들이 포지션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0을 다 놓고 써요. 왜냐면 이게 원본 오리지널에서 포인트가 바뀌면서 얘가 안 바뀌어야지 정확한 위치에 포인트 점들이 찍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랜덤을 할 때는 뭐 특정한 경우에는 이 포지션 값도 랜덤을 주긴 하지만 이런 환경 세팅을 할 때는 거의 포지션 값은 랜덤을 주진 않고요. 이건 어차피 아까 여기 있는 ID 노드 쪽에서 랜덤 시드를 고치는 정도로 고쳐 나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로테이션 Y를 바꿀 거예요. 왜냐면 X를 바꾸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로테이션 Y를 주로 바꾸긴 하거든요. 이것도 뭐 한 5도씩 정도? 6도, 5도에서 10도 정도로 바꾸기는 해요. 그래도 10도 정도로 하면 살짝 이제 윗방향이 틀어진 애들을 볼 수가 있고요. Y축은 360도로 바꿔요. 360도라는 게 한 개를 360도로 트는 게 아니라 1도에서 360도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뭐 30도 이렇게 지정해주면 1도에서 30도 사이에서의 로테이션 값만 베리에이션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360도 그리고 스케일 값들은 크게 원본 사실 사이즈를 미리 맞춰서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스케일 값으로 조절을 하면 너무 이상하게 조절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스케일 값들은 너무 크게 바꾸진 않고요. 살짝씩 바꿔주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렌더를 한번 살짝 해볼까요? 렌더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렌더를 살짝 풀들이 지금 스케일이 되게 크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작으면 이 렌더 부하가 좀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근데 보시면 지금 풀 쪽 말고 다리 쪽에도 아니 이 길 쪽에도 이 풀들이 이게 생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없애줘야겠죠.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이 땅 지형을 했을 때 썼던 마스크, 그 마스크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마시 가지고 와서 다시 해서 비지빌리티라는 노드를 달 거예요. 비지빌리티 노드를 클릭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생성이 되고요. 다시 끄고 에디터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스트렝스 맵에 그 아까 만들었던 마스크 맵을 넣어주시면 돼요. 잡고 또 미들 클릭으로 드래그 드랍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없어졌죠. 그러니까 중앙에 아까 마스크 맵으로 만든 이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만 들어가진 거고요. 이제 이 개수가 적다 보니까 되게 안 보이는데 이 삭제된 부분만큼 개수가 더 줄어든 거니까 이 개수들을 더 올려줘야겠죠. 이거 거의 만 개 넘어서 해야지 거의 꽉 차던데 이게 어디까지 렌더가 될지 모르겠네요. 세이브 한번 하셨습니까? 잠시만요. 세이브 한번 하고 조금 더 올려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해서 이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도 이렇게 뷰포트로 봤을 때도 비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넣어야 되는데 예쁘지 않네요. 사실 좀 되게 아까워요. 왜냐면 이거를 사실 집에서도 제가 녹화를 하면서 해봤었는데 이 녹화나 방송을 하면서 하니까 렌더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실 이게 방송을 하거나 이제 영상을 녹화해서 풀 버전 녹화해서 보여드리기에는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서 녹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실시간 방송이라서 그렇게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너무 렌더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뷰포트에서 아까 우리는 얘를 사실은 스탠드인으로 해서 만들어 와야 되는데 스탠드인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얘를 또 이제 바운딩 박스로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마야는 느려지고 무거워져요, 씬이. 그래서 얘를 바꾸는 방법은 우리는 항상 마시 노드를 클릭했었는데 인스턴스 노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인스턴스 노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있어요. 레벨 오브 디테일에 가보시면 지오메트리가 있고요. 여기 밑에 바운딩 박시스라고 있어요. 얘는 아까 하나하나의 객체에 대한 이제 박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바운딩 박스는 그냥 이 스캐터가 뿌려진 전체 면적,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애들을 잡아서 이만큼 뿌려져 있다 정도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운딩 박스지만 얘도 많으면 결국 무거워지거든요. 예를 그러면 바운딩 박스니까 조금 더 개수를 올려보도록 하죠. 만 개로 해주시면 또 얘도 조금 그래도 이 형태들이 빈 곳들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렌더를 잠깐 한번 찍어보면 파이널 렌더 파일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그래서 되게 렌더가 사실 풀 같은 경우가 렌더가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 풀립들에 대한 사이사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렌더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라이팅이 들어가면 갈수록 오래 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오파시티 맵도 들어가고 일반적인 맵보다는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트랜스큘레이션이나 왜냐면 이 비쳤을 때의 투가 형태, 투가하는 형태, 빛의 형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씬에서는 안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게 있으면 훨씬 더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캐터를 뿌리는 씬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씬들은 훨씬 더 예뻐질 거고요. 패턴들은 더욱 깨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만들어 놓은 씬을 잠깐 갖고 올게요. 얘를 봤을 때도 사실 패턴들이 보이잖아요. 얘네들 보이시면 보이는데 이게 풀들을 되게 여러 가지 종류를 썼었어요. 이런 뭐 강아지 풀이라던가 이런 큰 풀, 사실 큰 풀만 봐도 패턴들이 사실 되게 보여요. 되게 이것도 조금 오래 걸린 편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풀들이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멈춘 거 아닌가? 아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셋들이 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예쁘게 그리고 더 패턴이 없는 형식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일단 렌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까요? 나머지도 다 넣어서 렌더가 일단 너무 무거우니까 얘 잠깐 끄도록 하죠. 만 개가 아니라
전개로만 일단 해놓고 아까 우리가 세팅을 했던 오케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아까 세팅했던 게 다 사라졌다. 그룹에 넣었는데 사라졌어. 뭐지? 있네요. 제가 지금 안 보였어. 이제 너무 많아서 안 보였어 그랬네요. 렌더를 살짝 걸어보면 걸리나? 조금 렌더가 걸리네요.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두우니까 라이팅은 사실 여기서 진행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해온 걸 쓸게요. 라이팅 쪽의 부분에서도 잠깐 한 개 설명드릴 건 있긴 한데 그거는 설명으로만 들리도록 할게요. 렌더링이 빨리 안 돼서 조금 되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에서 일단 다시 앵글을 잡을게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뷰를 봤을 때 되게 심심해 보이잖아요. 이런 걸 깨주는 게 라이팅적인 부분에서 깨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인바 쪽이라는 파트가 하나만 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대부분 모델링부터 라이팅까지 하는 경우가 조금 사실 되게 많아요. 약간 제너럴한 부분의 파트라서 뭐 인바 파트의 그 팀원들 중에서도 뭐 조금 모델링을 잘 하시는 분 아니면 뭐 텍스처를 더 하시는 분, 뭐 셋드레싱을 하시는 분 이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모델링부터 거의 뭐 최대한 6대까지 더 길면 라이팅까지 그리고 뭐 프리컴프까지 해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모델링 쪽은 거의 잘 안 하는데 뭐 환경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씩 손대기는 정도는 하고요. 라이팅이나 프리컴프까지 저도 해서 이제 컨펌을 받거나 데일리를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특히 인바는 이런 구성을 보시면 레이아웃도 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뭐 이거는 뭐 개인작이다 보니까 방송을 위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덜 하긴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 라이팅만 떨어지면 이 화면에서 되게 예쁘진 않잖아요. 이 화면을 조금 더 다채롭게 꾸미고 싶을 때 고보라이트라는 걸 써요. 고보라이트가 뭐냐면 이 화면 앵글 바깥에서 오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 큰 나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거기서 이제 라이트를 받았을 때 나오는 섀도우나 그런 거 다채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더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진 라이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고보라는 게 라이트 앞에 이제 판때기 하나를 대서 거기 판에서 이제 뭐 창문 모양이나 아니면 나뭇잎 모양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가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 고보라이트를 쓰진 않고 실제 메쉬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재밌으니까 이렇게 실제 메쉬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메쉬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 있는 판 하나 작은 플랜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플랜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그 나무 알파 블랙 앤 화이트 알파 맵 넣거나 이런 거 해서 라이트를 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렌더를 걸어보면 무겁나? 무거울 텐데. 아니요, 금방 될 거예요. 그림자가 왜 안 보이지? 일단 안 보인다. 아까 이미지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제가 또 이게 맥이다 보니까 아직 어설퍼서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이제 라이팅 떨어지는 그림자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이미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요거는 라이팅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씬 세팅 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것도 이 밖에서 오는 이 앵글 밖에서 오는 무언가가 있다에 대한 설정. 그래서 인바나 뭐 사실 CG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앵글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신경도 조금은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지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 이미지 안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주변도 확인을 한다면 조금 더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렌더를 사실 걸어서 조금 잘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왔는데 얘네들 이제 여기 있는 이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렌더를 뭐 걸었을 때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끄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하시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얘네들은 더 많이 만들어 왔었어가지고 얘네들이 인스턴스 하이드 이렇게 텍스처가 빠져버렸네.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것들이 여러 개의 이제 메시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다채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씬. 일단 렌더를 걸어놓고 혹시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요게 제가 준비했던 인바이러먼트 이제 씬 구성하는 거. 그래서 이제 스탠드인을 사용한다. 그리고 항상 복사를 할 때는 듀플리케이션이 아닌 인스턴스 방식의 듀플리케이션을 한다. 그리고 스캐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실사 작업에서는 조금 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바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씬을 훨씬 더 가볍게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인바라는 파트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학생분들이나 이제 처음 CG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인바라는 파트가 사실 되게 매력적인 파트긴 해요. 왜냐면 실제 환경들을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바는 또 모델링부터 렌더링, 라이팅까지 항상 모든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냥 혼자 만들면 그냥 엄청 무겁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1시간 걸리든 이게 여는 게 뭐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일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의 다른 팀 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들은 라이팅 팀한테 넘겨줄 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최대한 메시를 줄이고 최대한 이제 뭐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인바의 가장 중요한 점은 느리게 느린 거를 최대한 피하고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패턴들을 없애주는 그런 방식들이 가장 중요하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룩뎁 라이팅 이번 마지막 이거 환경 세팅까지 해서 준비했던 저는 룩뎁 아티스트 및 인바이러먼트 아티스트 김보근이었고요. 이제 함께 해주신 분은 큐브렉스 서창혁입니다. 네.